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사회과학기술. 오늘은 미래사회 국제문제 중에서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북 문제란 이 남북한의 이 통일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남반구와 북반구의 어떠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차이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이 산업 강국이었었던 선진국가, 신흥공업국가 이들이 주로 북반구에 많이 위치를 하고 그동안 제국주의의 이 식민 지배를 받았었던 남반구 국가들은 상당수가 아직도 후진국이나 아니면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들 이 양 지역에 있는 국민들과 이들의 이 국가 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 미래 과학기술 중에서 스마트팜과 같은 식량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첨단 기술들이 이 남반구에 있는 각종 이 경제 문제와 산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이 영화 중에 이 설국열차라는 영화에서 우리는 어떠한 이 각 그 기차, 객차에 있는 이 다양한 모습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 꼬리칸에 타고 있었던 아주 가난했었던 사람들이 점점 이 상류층에 살고 있는 이 앞칸으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식물을 집중적으로 재배하는 이 식물 공장에서 채소와 과일을 따먹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왔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달리는 열차 안에서 스마트팜 외에도 어떤 뭐 수족관까지 만들어서 신선한 생선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있다라는 이러한 대목에서 어떻게 보면 이 공상과학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저러한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류가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이 첨단의 과학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 선진국은 비만이나 아니면은 뭐 고혈압과 같은 각종 성인병에 의해서 끊임없이 각종 의료 비용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건강 관련 비용들이 지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고기 섭취를 너무 많이 해서, 즉 육류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이 각종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을 하는 등 이 선진국과 그 소위 말하는 잘 사는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식량이 많아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극빈국, 각종 이제 막 신생 독립국으로 나와서 경제적인 기반을 잘 갖추지 못한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식량 부족과 굶어 죽는 기아 문제, 이로 인해서 영유아 사망률이 증가하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사회 요소로 작용을 해서 선진국이나 공업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현대에도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치 앞선 이 설국열차 영화에서 봤었던 것처럼 꼬리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꼬리칸에 남고, 그리고 앞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흥청망청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써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사실 이 지구라는 하나의 큰 이 공동체 안에 마치 기차 안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고, 이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정말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지 될 이 지구라는 이 커다란 공동체 내의 국제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남북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북한 통일이 아니라 주로 남반구에 분포하고 있는 이 개발도상국들과 북반구에 이 분포하고 있는 선진국 또 신흥공업국들 간의 이 격차에 따라서 발생하는 재반 문제들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 남북한 통일과 관련된 문제와 구별하기 위해서 남북 격차 문제 또는 글로벌 남북 문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멕시코 이하의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 남북 문제의 당사국 중에서 이
이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한 아직까지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선에 남아있는 국가들 뜻하고요. 한편으로는 유럽이라든가 그리고 호주,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까지 이들 나라들은 신흥공업국을 넘어서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이 전 세계에서 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 있는 이 두 체제가 서로 이 상호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한쪽에서는 착취를 하는 구조로 한쪽에서는 종속되어 있는 이러한 경제 구조로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인류 공동체가 국가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매년 이 국제사회에서 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공적 개발 원조, 즉 ODA 기금으로서 연간 30억 불 이상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ODA 기금들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남반구의 주요 국가들에 많이 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ODA 기금이나 아니면 ODA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지원들은 지리적 접근성과 그리고 상호 교류 상황에 따라서 주로 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아프리카나 중동처럼 경제적인 이익 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1945년 광복 이후에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더 이상 한반도에서는 이 경제개발이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원조를 받아야지만 겨우 한 해 한 해 먹고만 살 수 있는 이러한 원조 대상국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와 80년대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나중에는 결국 ODA 원조 공여국으로서 전환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사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이 경제 개발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아주 국제사회의 모범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은 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를 통해서 교육사업이라든가 의료보건사업, 그리고 공공행정이나 기술환경, 더 나아가서 에너지나 농림수산, 긴급구호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전 세계 이 극빈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원조와 인력을 파견을 해서 각종 국제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특히 다른 국가들한테 굉장히 큰 모범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한국의 발전 과정, 이러한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이 극빈국들의 많은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 미래의 첨단 과학기술 중에서 이 극빈국들의 어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지 될 게 바로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기술입니다. 이 스마트팜은 IC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 환경을 관측해서 최적의 상태에서 원격으로 관리하는 과학 기반의 첨단 농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식물을 키워서, 즉 각종 농작물을 키워서 우리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러한 ICT 공법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정말로 도래를 한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이러한 스마트팜이 본격적으로 지원되기 이전서부터 수경재배 작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린잎 채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재배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보급화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팜 기술이 점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걸 단순하게 몇몇 작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현지 기후가 척박한 중동이라든가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중남미와 같은 이러한 건설 현장에 채소나 아니면은 각종 이 농식물 부자재를, 이 부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공장을 세우고 여기에서 생산된 각종 이 부식 재료들을 공급을 해서 우리가 다른 온대 국가에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이 농작물들을 함께 섭취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로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을 통해서 농작물 이 생육 환경이 척박한 지역, 예를 들면은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서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렇게 기아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극빈국들 경우에는 식량 문제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지만 그 다음으로 이 나라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교육에 각종 투자를 할 수 있다라든가 행정이나 정치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다라든가 그리고 그 나라에 맞는 산업 구조와 그 나라에 맞는 경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이후에 인력이나 예산 투입이 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즉 일단 뭔가를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해소되어야지만 그 다음으로 이 나라가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들이 뒤이어서 추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각종 이 개발도상 국가들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이 후진국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스마트팜과 같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효율적인 스마트팜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스마트팜 공장만 지어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수력 발전과 같은 전력이나 수자원 확보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이 농작물 생산 공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농작물 생산 공장을 위한 각종 설비들, 즉 용수시설이라든가 에너지 공급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인근 지역 자체가 어떠한 산업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는 이 원천 기술을 제공한다는 걸 뜻하고 이렇게 원천 기술과 원천 인프라가 이 생산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그 이후에 스마트팜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축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곤충식품 산업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 산업으로 점점점 확대 발전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후진국들한테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나라가 각각의 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맞춰서 새로운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렇게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남반부와 북반구의 이러한 경제적인 격차, 정치적인 정치적인 종속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AI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로봇 기술 그리고 드론이나 사물 인터넷 IoT와 같은 첨단 기술력이 함께 개발 지원돼야 되고 특히나 이러한 기술력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까지 갖추어져야지만 더 이상 다른 국가들로부터 원조나 기술 지원을 받지 않고 이 후진국들이 이 본인들의 역량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스마트팜은 단순한 건물 하나만 지어짐으로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력시설이라든가 이 용수시설 그리고 건설과 같은 농업 기반 시설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생산된 식량을 이 전국에 있는 이 가난한 국민들한테 모두 다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는 철도교통망이나 도로시설, 그 외에도 항만과 같은 물류 유통 시스템이 함께 구축되어야지만 이 스마트팜 운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기술을 통해 가지고 실제 스마트팜을 지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를 현장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야지만 뭐 태양광과 같은 전력 산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력 발전을 위한 각종 이 농수 시설까지 다양한 이 국가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이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단순하게 기술적인 지원이나 산업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인 안정성, 그리고 어떠한 민족적인 갈등이라든가 종교적인 갈등을 해소해서 국가 체제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고 평화롭게 유지가 되어야지만 분배 과정에서의 부정부패도 해소를 하고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와 이 경제발전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같이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그동안 국민들이 끊임없이 투쟁을 해서 민주주의 체제를 화끈하게 잘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독재국가로서의 독재국가로서의 오명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군사 쿠데타의 위협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안정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국민 개인이 희생해 가면서 국가 발전을 위한 경제 시스템의 이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희생들이 함께 동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에 이 국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국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 수혜 대상자인, 즉 이러한 각종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더 발전하고자 하는 나라의 국민들이라고 하면은 과거의 전통적인 아프리카 민족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이라든가 중동 지역에 있었던 그들 나름대로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현대 사회, 더 나아가 미래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이를 끝까지 이루어내겠다라는 교육 노력과 의지, 더 나아가서 지금의 체제를 벗어나서 앞으로 그들의 후손들한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라는 이러한 인식 전환이 있어야지만 이 남반부와 북반구의 이러한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본 남북 문제는 남북한 통일을 넘어서 이 제국주의와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21세기에도 여전히 연간 1억 명 이상이나 굶주림 피해를 받고 있는 이 남반부의 이 후진국들, 그리고 이 극빈국들의 사정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들 나라들은 선진국의 경제체제에 종속이 돼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나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 각각에 있는 주변의 강국들에 의해서 어떠한 남북 간의 그 남반부와 북반구 간의 경제적, 정치적인 격차가 현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농법들을 극빈국들한테 빨리 보급을 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렇게 식량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되면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나라의 체제와 그 나라의 환경에 맞는 경제 시스템, 그리고 산업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스마트팜은 이 스마트팜 하나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식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위한 전력시설이라든가 농업연수 지원시설, 즉 농업 기반 시설들이 함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이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끊임없는 성장을 통해서 더 이상 가난한 나라를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마치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가난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육에 투자를 했었던 것처럼 이들 나라들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고 인식 전환을 하고 더욱더 높은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 이러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첨단 과학기술력을 함께 발전시켜서 이러한 기술력을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스마트팜과 같은 이러한 이 새로운 차세대의 농업시설들은 인공지능, AI나 드론,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과 같은 첨단 기술 지원이 있어야지만 동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한번 지어주고 난 다음에 이 시설들이 중간에 고장나거나 아니면 이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때마다 선진국들이나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의 지원을 받아서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즉 이러한 시설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그 나라에서도 우수한 인력들이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고, 더 나아가서 농업 생산 시설이라든가 물류 유통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지만 앞으로 이들도 가난에서 벗어나서 개발도상국, 더 나아가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치적인 안정성은 이러한 이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이제 해주는 나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결 방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짧은 시간 내에도 민주화와 산업화를, 경제개발을 함께 이뤄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도 바로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들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제는 더 이상 부정부패라든가 아니면 전통적인 가치관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롤모델로서 한국에 대한 동경이 많은 이러한 각종 이 남반부에 있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기타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한국처럼 발전하는 것을 위해서 정치적인 안정성, 그리고 부정부패의 해소,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강력한 교육 의지와 인식 전환이 꼭 있어야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사진은 한때는 이 지속 가능한 이 발전 디자인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곽강을 받았었던 이 플레이 펌프라는 이 기구입니다. 이 플레이 펌프는 저기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높은 용수탑을 설치를 해 놓고, 이 용수탑 옆에 이 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물을 저러한 이 플레이그라운드 내에서, 즉 아이들이 이렇게 빙빙 도는 놀이기구를 통해서 아이들은 신나게 그 놀이기구를 통해서 놀고, 이러한 이 놀이기구가 움직이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가지고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용수를 공급해 주는, 그래서 기존에 직접 사람들이 힘들게 이 물펌프를 통해 가지고서 이 물을 퍼올렸었던 이러한 시설에서 한 단계 발전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 아프리카 지역의 이 식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곽강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때는 뭐 2,000개 가까운 이 플레이 펌프가 아프리카 곳곳에 세워졌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전혀 다른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 텅 빈 운동장에 더 이상 아이들이 없이 이렇게 방치된 시설처럼 더 이상 이 플레이 펌프에서 노는 아이들도, 그리고 또 저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될 용수탑의 수자원도, 그리고 심지어는 저 물을 길어다가 쓸 이 펌프 앞에서 물을 기다리는 행렬도 없는 텅 빈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기구를 제일 처음에 만들 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이 중동의 식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디자인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의력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이러한 디자인으로서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단점들, 즉 현장의 상황들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선진국이나 아니면은 이 디자인 관련 전문가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만 이러한 기구들을 설치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렇게 막상 그 플레이 펌프를 설치를 하고 났더니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놀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식순환을 해결을 하곤 했었습니다만은, 실제 저 플레이 펌프에서 노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실제로 다른 일을 해야 될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 이 어떠한 뭐 이 소나 염소를 키우기 위해서 더 이상 이 플레이 펌프 있는 데서 놀 수 없는 시간이 되면은 저 펌프로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야지만 실제 에너지가 운영이 되는 이러한 단점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은 한번 가지고 놀았었던 저런 놀이기구에는 더 이상은 이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새로운 놀이거리를 계속해서 찾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저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성인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저 놀이기구를 움직여야지 되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기구에 대한 비난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은 저기에 뭐 광고탑을 붙여서 광고 홍보로 효과를 내거나 아니면은 저기에서 나오는 용수를 일부러 기다려서 사람들이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인근에 있는 다른 가까운 우물을 찾아서 이 물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특히 저렇게 후진국과 같은 다양한 이 극빈국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신흥공화국들 국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있는 맞는 방안이라고서 실제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동 지역의 저러한 기구나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한다 하더라도 현지에서의 상황을 정확히 모른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예산 낭비면서 오히려 비난을 받는 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남북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러한 국제적인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저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과 저들이 정말로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록 점진적이지만 앞으로도 그들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렇게 덩그라니 남아있는 빈 운동장의 놀이기구처럼 아프리카가 텅 비지 않게 각 국가들과 그리고 관련돼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멋진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남북 문제를 스마트팜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미래사회의 이 국제문제 세 번째 시간으로 국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국제 분쟁들을 이 3D 프린팅 기술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